안녕하세요, 홍해걸입니다. 오늘은 인공 감미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. 며칠 전 뉴스를 다들 보셨죠?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물질로 분류될 예정이다 라는 소식입니다.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국제암연구소 IARC라는 기관이 있고요.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인간이 접촉하는 물질이나 환경 가운데 암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해마다 지정을 합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인공 감미료가 발암 물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상당히 좀 쇼킹한 이야기죠. 왜냐하면 뭐 다이어트 콜라를 비롯한 여러 음료수, 그리고 과자에도 들어있고 커피에도 들어있고 심지어는 소주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암을 일으킨다니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? 여러분, 이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사실은 인공감미료는 수십 년 전부터 등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됐고요. 무려 1300여 편이나 된다고 하네요. 그런데 작년에 나온 논문이 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. 프랑스에서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아스파탐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에 좀 더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.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가 올라가더라. 대개 한 13% 정도 발생률을 높였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연구를 계기로 그렇다면 이것도 발암물질로 분류를 해야겠다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입니다.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왜냐하면 일단은 지난해에 그 연구는요, 이른바 관찰 연구입니다. 그러니까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은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관찰만 한 거죠. 그런데 아스파탐을 많이 먹은 사람 가운데 뭐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뭐 술을 많이 마신 사람도 있고 뭐 연령도 다 다를 거고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작위 임상 연구처럼 다 통제를 하고 아스파탐만 암을 일으키는지 보는 그런 연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엉성한 연구입니다.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연구예요. 그래서 많은 그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번 뉴스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너무 좀 성급하게 대중들에게 좀 겁을 주는 그런 분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죠. 예를 들어 보면 현재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. 1군 발암물질, 이건 이제 명백하게 증거가 있는 거죠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담배, 성면, 벤젠 뭐 이런 거죠.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미세먼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햇볕도 들어갑니다. 햇볕이나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미세먼지나 햇볕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느냐라는 얘기죠. 먹는 것도요, 가공육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가공을 한 고기죠. 예를 들어 햄, 베이컨, 소세지, 이게 다 1급 발암물질. 뭐 헬리코박터, 뭐 B형 간염 바이러스 다 들어가고 먹는 것 가운데 심지어는 젓갈도 들어갑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햄이나 베이컨, 소세지나 젓갈 먹으면서 암에 걸리는데 이렇게 두려워하진 않잖아요. 자, 두 번째 등급이 이제 2A 등급, 영어로는 이제 probable, 우리말로 옮기면 아마도 발암물질이 되겠지요. 여기에 들어가는 게 뜨거운 음료 65도 이상에, 그리고 적색육,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가공 안 한 거라도 여러분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것도 인간에게서
암을 좀 일으킬 만한 그런 연구들이 좀 제법 있다는 얘기입니다. 야근도 들어갑니다. 밤에 일하는 거. 이것도 2A 등급의 발암물질로 들어간다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분류된다고 하는 건 가장 낮은 등급의 발암물질 2B 등급으로 들어가는데요. 이거는 영어로는 이제 파서블,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기면 어쩌면 발암물질, 뭐 이 정도 표현하면 되겠네요.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.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. 여기는 이제 뭐 휴대폰 전자파가 들어가고요. 먹는 걸로는 이제 알로에라든지 은행잎이라든지.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소금에 절인 야채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먹는 김치가 바로 이 2B 등급 안에 들어간다. 세계보건기구 기준대로라면 김치도 발암물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?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의 발암물질 기준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통계적으로 기준이 명확하게 안 밝혀져도 분명히 좀 암을 일으킬 것 같은 게 몇 개 보이면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. 아마도 취지는 조심하자 뭐 이런 거라고 보는데요.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번 뉴스로 우리 국민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과도하게 공포심에 시달리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 아스파탐 이런 거요. 상한 기준선이 다 있어요. 사람 체중 킬로그램당 40mg. 이건 이제 유럽 기준이고요. FDA 미국 기준은 50mg이에요. 하루에. 그 정도 이내는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 이거를 다이어트 콜라 같은 걸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30캔 정도, 그것도 매일 먹어야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아니 그런데 뭐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하루에 30캔씩 콜라를 누가 마십니까?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아스파탐과 관련된 그 인공감미료, 물론 뭐 이거 말고 다이어트 콜라에는 뭐 아세설팜 또는 수크랄로스 좀 다른 종류가 들어가더라고요. 뭐 그 밖에도 뭐 스테비아도 있고 네오탐도 있고 한 5가지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데 다 계열이 비슷한 화학 물질입니다. 결론적으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대표적인 인공감미료 가운데 사카린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? 이거는 뭐 100년 다 된 굉장히 오래된 물질이죠. 아까 말씀드린 아스파탐과 달리 이 사카린은 열량도 전혀 없단 말이죠. 그런데 한때 발암물질로 분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독극물처럼 인식하던 때가 지난 수십 년 있었단 말이죠. 이유는 1977년에 그 캐나다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이 사카린을 많이 먹였더니 방광암에 많이 걸린다. 이게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. 때마침 또 이제 자연보호, 환경주의가 득세하면서 인공적인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컸단 말이죠. 그러면서 졸지에 이 사카린은 아주 나쁜 놈으로 기피 물질로 낙인이 찍히고 한동안 이제 아무도 안 먹는, 사실은 선용할 가치가 높은데 값도 싸고. 그런데 오늘날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 연구가 과장됐다. 그 동물 실험이. 그걸 동일하게 인간에게 적용을 하려면 매일 175g 엄청나게 많은 사카린을 먹어야 겨우 그런 일이 생길까 말까 한 건데 너무 두려움에 떨게 됐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FDA도 그렇고 이 발암물질에서 제외를 했다. 면죄부를 부여한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. 과학적으로 아무리 사카린은 안전하다 얘기해도 우리 인식 가운데 지난 몇십 년 동안 그거 발암물질 나쁜 거, 값도 싸고 아까 말씀드린 아스파탐보다 훨씬 싸거든요. 그래도 식품회사에서 사용을 안 하죠. 왜냐하면 소비자들 머릿속이 아주 나쁜 걸로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주니까 안 쓴다는 얘기죠.
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옳은 태도냐,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우리나라는 뭐 보건 의료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처럼 지나치게 대중들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위험한 게 있으면 당연히 조심해야죠. 그건 옳은 겁니다. 이 아스파탐도 사실은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아요. 그냥 맹물이 제일 좋죠. 그런데 그 해로움을 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인공감미료도. 왜냐하면 선용할 가치가 있으니까. 예를 들면 내가 뚱뚱하고 당뇨 환자인데 단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설탕이 잔뜩 들어간 거보다는 인공감미료 들어간 거 먹으면 혈당 안 올리고 또 살찌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, 그럴 때 뭐 기분 전환을 위해서,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뭐 다이어트 코크나 이런 거 마시는 거,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. 그런데 이번 뉴스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걸 전혀 기피하고 안 먹어야 되고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. 그렇다고 설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해로운 게 1이라면 그 1에 해당하는 만큼의 두려움, 또 조심하고 걱정하고 대비를 하고, 뭐 이거가 합리적인 거란 얘기입니다. 항상 비례의 원칙이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1의 두려움, 1의 해로움이 있으면 1만큼 조심하고 100의 해로움이 있으면 100만큼 조심해야 하는데, 우리나라는 해로움은 1인데 뭔가 다른 이유로 불순하게 과대 포장이 돼서 100, 1000, 10,000, 10만 이렇게 대중들에게 과도하게 공포를 막 유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필요한데 막 두려움에 떨고 에너지, 돈을 쓰고 막 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.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. 두 가지가 깔려 있죠.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. 그러니까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요만한 걸 이만큼 해롭다고 막 부풀리면서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 이익을 얻고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, 그거 잘못된 겁니다. 또 하나는 어떤 기업의 음모론적인 접근이죠. 라이벌 회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 회사의 제품 안에 별로 해롭지 않은 성분 하나를 요만한 걸 이만큼 침소 봉대해서 온라인이나 SNS에 바이럴 마케팅으로 막 겁을 주고,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안 먹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립니다. 여러분,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이런 데에 속으면 안 됩니다.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국민들이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. 자, 정돈해 드릴게요. 인공감미료, 뭐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용할 가치가 충분하고, 아까 말씀드렸죠.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젓갈이나 김치나 햄이나 베이컨이나 소고기 뭐 아니면 적색육 이런 거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. 그거보다 더 낮은 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번 뉴스를 계기로 인공감미료 막 너무 기피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네요. 네, 여러분, 바야흐로 여름이고 이제 7월이네요.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여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중간에 겨울이가 짖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